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 비타민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량이 들어있는 게 적당한가 저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비타민 고를 때. 그래서 한번 저도 찾아봤고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들어가 있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몇 편의 시리즈로 나눠지지 않을까. 제가 출력을 해온 거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 한 달에 얼마 정도 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함량이 들어가 있고 일일 권장량의 몇 %가 들어가져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종류별로 다 정리를 하면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제품별로. 보통 작업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주로 먹고 있는 제품은 슈퍼 뉴트리션사에서 나오는 슈퍼 이뮨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무조건 함량이 높다고 해서 뭐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뭐 영양 상태라든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영양제들을 한번 지금 드시고 계신 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K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 뒷부분 라벨을 보셔서 비타민 K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집어넣은 종합 비타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비타민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고 성분이 적혀있는 제품도 있을 거고 레티놀이라고 적힌 제품도 있을 거예요. 레티놀이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카로틴은 전구체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내가 뭐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그게 100% 다 전환이 돼서 레티놀이 된다, 비타민 A가 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베타카로틴이 전환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레티놀의 성분이 들어있는 비타민 A를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지용성 비타민들 있죠. A, D, E, K. 얘네들은 미리그램이나 뭐 그런 그램수 단위로 들어가 있지 않고 IU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질량으로 무게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활성을 나타내는 단위를 말을 하는 거라서 비타민 A의 IU와 비타민 D의 IU 이런 거를 서로 같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그 성분별로 IU라는 게 국제적으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아무리 뭐 빵빵한 걸 사셔도 보통 보시면은 5000 IU가 최대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사시면 하루에 뭐 한 알 먹는 거다 뭐 여기 이게 용량이 써 있잖아요. 복용량이. 그걸 초과해서 드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을 평소보다 2배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용성 비타민은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에서 권장을 하는 복용량을 지켜야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좀 고용량을 먹고 싶다고 하면은 고용량의 종합 비타민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비타민을 내가 용량을 늘려서 먹어야겠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베타카로틴과 레티놀의 활성도 차이가 대략 1:2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효과는 레티놀이 2배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활성도의 차이가 1:2라고 하네요. 일일 권장량이라고 해가지고 RDA나 그런 데 알려주는 복용량은 결핍되지 않는 최소한의 양을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영양제를 고르시면 안 되고요. 최대 허용량을 보시면 돼요. 그거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100% 내 몸에서 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타민 먹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독이 있을 수 있다.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겁을 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드셔보신 다음에 몸에서 오는 반응을 잘 보시고 아, 나는 이게 좀 안 맞네. 아, 이게 좀 잘 맞네. 이런 거를 좀 느끼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비타민 A를 2333 IU에서 10,000 IU까지 사이로 드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10,000 IU가 최대 허용량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권장하는 게 5,000 IU라서 여기
데일리 밸류 보면 오른쪽에 5,000IU가 100%라고 써 있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영양 가치의 100%에 준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최대 허용치까지 10,000IU까지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남성분들도 3,000에서 10,000IU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라고 하네요. 보통 5,000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하루에 먹어야 되는 복용량의 2배를 먹었다. 그 장기적으로 그렇게 먹었다. 이런 식이 됐을 때 독성이 오는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과민해지는 거, 그리고 복통, 관절통, 식욕부진, 구토, 시야 흐려짐, 피부질환, 그 다음에 입과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할 때는 간 손상, 골수가 손실되거나 탈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절대 초과해서 드시면 안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에는 임산부에 대한 연구 또는 유아에 대한 연구가 없는데, 이미 기형아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처럼 해서 연구한 결과에는 레티놀 5,000IU 이상을 장기 복용했을 때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를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권장 허용량은 진짜 조금이에요. 막 하루에 60mg이었나? 보통 비타민 하나에 1000ml인데 권장 허용량이 60mg이라니 네, 조금 현실과 맞지 않은 권장 허용량인 것 같은데, 제가 비타민C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제 대본에 넣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3000mg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 만약에 초과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이미 비타민C가 신장결석을 초래한다는 얘기는 너무 이제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신뢰하지 않거든요. 하루에 뭐 6,000mg, 거의 10,000mg까지도 먹어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저는. 물론 쓰일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차피 배출될 거를 왜 돈 낭비하고 과용량 먹느냐, 메가도스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죠. 이게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출되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역할을 하고 간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황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타민C의 그 하루 섭취량 60mg은 사람이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최소한의 양이다. 우리 그 방광에 각종 노폐물이라든지 활성산소들이 모여있다 그래요. 그런데 비타민C가 소변으로 이제 남는 양이 빠져나갈 때 거기서 같이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방광에 있는 그런 독소라든지 활성산소 노폐물들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마지막까지도 하고 배출이 된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기능이 점점 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과하기 쉬운 항산화제의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들이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서 비타민C를 안 먹는다? 그거는 약간 기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얘 같은 경우는 1500mg 들어있어요. 추가로 3g 정도는 더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4500mg 정도는 평소에 먹네요. 그리고 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3g을 한 번 더 먹기 때문에 한 7.5g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피로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로 넘어갈게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결핍이 있을 경우에 뼈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뼈를 구성하는 그런 뼈를 만들어낼 때 중요한 성분인 칼슘과 인을 음식물로부터 흡수를 촉진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인의 순환, 이것에 대해서도 조절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아시면 되고, 비타민 D는 혈중 농도가 5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혈액 검사를 계속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000IU 이상을 섭취를 하셔야지 된다 그래요. 비만이나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10,000IU 이상을 섭취하셔야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는 4,000IU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비타민 D가 10,000IU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언제 먹냐면, 비타민 D는 한 번 먹으면 혈중에서 이제 서서히 감소된다 그래요, 양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내가 혈액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4000 IU 플러스 내가 비타민 D를 1000 IU짜리 저는 좀 내 고용량을 산 거긴 한데 다음에 살 때는 단위수 낮은 거로 살 거긴 해요. 햇빛을 쬐어야 우리가 비타민 D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에 햇빛을 쬐이는 시간이 운전하고 출근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 평일에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중위도 지방이잖아요. 적도도 아니고 중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생성할 만큼을 쪼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줘야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8월 말쯤에 혈액 검사를 하러 갈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비타민 수치는 제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비타민 수치를 이제 측정하러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는 너의 혈액 검사는 어떠냐, 너의 건강 상태는 증명이 된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저에게도 중요한 얘기죠. 먼저 바이오 해커라고 해서 내 건강을 내가 챙기고 면밀히 살펴보고 의사 선생님보다 더 면밀히 관심 있게 들여다봐 줄 수 있는 게 제 자신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병원을 가지 않고 자가 치료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주기적으로 뭐 혈액 검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주기적으로 제 몸을 체킹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바이오 해커의 역할을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서 8월 말에 검사를 해서 예전에 했던 혈액 검사랑 이제 비교도 좀 하고, 제가 중성지방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얼굴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먹는 거를 잘 조절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얼마나 조절됐을지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올해 안에 저는 좀 중성지방을 수치를 정상화를 하는 게 목표긴 한데, 말이 딴 데로 샜네요. 어쨌든 비타민 D는 팔다리를 내놓는 게 중요해요. 우린 어때요? 여기까지 거의 내려오고, 다리는 거의 긴 바지를 입으시잖아요. 회사 다니실 테니까. 그리고 선크림도 좀 바르시잖아요. 얼굴은 선크림 바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차단이 되지. 내가 비타민 D3를 합성할 수 없죠. 그러면은 나에게 허용된 부분은 여기랑 여기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30분 이상 매일매일 일광욕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결핍이 되어 있다라고 밝혀진 대표적인 비타민 중에 하나죠.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대표적인 결핍 성분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쉬지 않고 너무 고용량을 계속 드셨을 경우에 이제 독성이 있는데, 주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게 유지시키는 어떤 그 병증이 있대요. 그거를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혈액에 칼슘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그 병증은 결국에는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독성이죠. 그래서 비타민 D도 역시 항상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 수치를 잘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미달이다 그러면 좀 고용량을 드시고, 드실 때도 매일 드시지 않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드시면 돼요. 비타민 D는 이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어떤 독성의 증상으로는 비슷해요. 아까처럼 두통이나 구역질이나 뭐 식욕부진이라든지 체중 감소, 피로, 심장 손상, 그리고 고혈압이나 태아에게 어떤 영향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태아에게 이상을 주는.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4000 IU 하루에 드시면 되고요. 얘는 4000 I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일 권장 허용량을 보면은 1000%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10배 들어있는 거죠. 원래 권장 허용량에는. 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은 어느 정도 먹어야 독성이 생기는 거냐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만에서 10만 IU 이렇게 꾸준히 1, 2개월 정도 복용을 했을 경우에 독성을 일으킨다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마지막 비타민 E예요. 비타민 K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많이 아마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많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가 조기 노화되는 거, 그리고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지방산, 이것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뭔가 무너지는, 세포막이 무너지면 세포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보호해주는 산화 방지의 역할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우리가 항산화 네트워크 보면은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산화 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E를 고용량 드시게 되시면은요, 피를 묽게 한대요. 아스피린처럼 항응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 그러니까 고혈압 약에서 보통 항응고 들어가지 않나요? 동맥경화 그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E를 섭취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대요. 이게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좀 더 증폭을 일으킬 수 있어서 뭐 가다출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A나 D에 비해서는 독성이 좀 약한 편이고, 하루에 1000mg 이상을 복용을 하실 경우에 산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1000mg 이상을 드실 경우는 노화를 촉진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비타민 E는 고함량을 드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종합 비타민도 먹고 있으면서 따로 비타민 B 컴플렉스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비타민 B군 들어있을 때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우리는 다른 제품이랑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비타민 E도 들어있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고 피로회복을 위해서 비타민 B군을 추가로 먹는데 비타민 E가 겹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총 용량이 1000mg이 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E도 IU 단위로 써 있어서 1000ml를 계산을 하셔야지 되는데 제 건 보니까 800 IU가 들어가 있네요. 비타민 E를 IU를 g으로 환산을 하시려면은 곱하기 0.67 하시면 돼요. 이 IU에다가 곱하기 0.67을 하면은 그램 수가 나오는데 제 거를 800 IU 계산해 보니까 536m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00ml는 절대 넘지 않는 안전한 범위에서 복용을 하고 있다. 비타민 K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종합 비타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약간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리즈에서 만나요. 안녕!